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K 제품들. 새로운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인의 일상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부터 남다른 품질을 갖춘 제품까지. 거기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숨은 활약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고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소상공인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 골목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곳에 몇 해 전부터 카페, 공방 등 다양한 특색을 가진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골목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쇠퇴해 가던 골목이 새로운 문화거리로 재탄생한 것이죠. 낡고 오래된 공장 건물과 트렌디한 가게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분위기로 젊은이들에게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곳이죠. 최근 이 골목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 골목에 과연 어떤 공간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야,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 예. 네. 너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기 그 젓가락 만들기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한 60% 이상은 네. 키트화 시켜가지고 네. 체험용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만들 수 있도록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젓가락을 가진다는 거 진짜 아니 저는 어릴 때 저기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젓가락 만들어 본 적 있지 이렇게 진짜 젓가락을 만들어 본다는 거는 너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 예. 저도 한번 네.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촉구하겠습니다. 촉구. 네. 그럼 이게 키트화 시킨 건데요. 네네. 이제 얘를 여기 보시면 네, 금속 두 개. 네네. 얘가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있군요. 이제 조립할 수 있는 네네. 네, 리벳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 제가 시범을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그렇죠. 앞놈이 있는데 앞놈을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꽂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 네. 잘 안 꼽힐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되면 그렇죠. 좋은데 너무 여기 헐렁하게 하면 또 빠지니까. 세 개 꼽으시고 앞놈 먼저 이렇게 네. 예. 잘 꼽으시네요. 예. 혼자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이 큰 사람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아이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저기 그럼요. 우와! 네. 저만의 젓가락이 뚝딱. 네. 이제 그러면 저기 순식간에. 이게 젓가락 만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게 우리 다 같이 젓가락질. 이야, 나만의 젓가락. 이야, 우와, 이거 잡을 수 있다고? 난 잡았다. 우와, 우와, 난 잡았다. 우와, 얘 세로로 잡았어. 우와, 대박. 야, 이게 우리나라 젓가락. 우와, 젓가락. 이야, 대단한데? 이곳엔 색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정식 명칭부터 한번. 네. 여기 뭐라고? 예. 찹스틱스 갤러리. 네. 네요. 공식 명칭은 코스틱 젓가락 갤러리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유독 눈길을 끄는 수저가 있습니다. 아, 요건 조선 다이너스티. 네, 네.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네. 아, 숟가락 젓가락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건 제가 이제 이제 젓가락 사업하기 전부터 한 2년 정도 네. 계속 리서치하고 한국 젓가락이 어떻게 있나 연구할 네. 때 뭐 수집한 것. 10여 년 전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를 접고 젓가락 사업에 뛰어든 이병식 대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골동품 시장이었습니다. 새것도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젓가락 기업도 마땅한 브랜드도 없다는 생각에 시장 조사부터 시작했다는데요. 그러니까 1940년대 저기 1차 세계대전 우리 옛 젓가락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닦으면 이거 닦지 마요, 사장님. 잘 닦아야 되는데 닦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중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젓가락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고 쥐었을 때 손이 편한 젓가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병식 대표의 목표였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매달린 시간만 무려 2년. 마침내 시중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젓가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손이 편한 젓가락. 기존 젓가락과 달리 단면이 마름 목골 형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젓가락은 여기 보면 이게 네. 옛날 그렇죠. 계속 제일 저 흔하게 볼수 있는. 흔하게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이 각이 져가지고 네네네. 이게 뭐 면 있는 데가 손이 굉장히 네. 아픕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여기에 모서리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픈데 예, 여기 이렇게 예. 딱 이렇게 걸릴 때. 네, 지기가 굉장히 네. 불편하거든요. 이게 지르려면 여기 손에 예, 이렇게 예, 여기 불필요한 근육의 힘이 많이 들어가. 이쪽도 네. 이쪽이 제일 많이 아프거든요. 네. 오래 하다 보면.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만든 게 네. 요 젓가락으로 하니까 네. 훨씬 부드러워요. 네. 이게 힘이 안 들어가고 네. 이게 힘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네. 저절로 이렇게 젓가락질이 되는 예, 그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여기 기존의 젓가락들은 좀 강이 나가지고 좀 미끄러운 아,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무광으로 많이 가거든요. 좀 표면이 그렇죠. 조금 그래서 미끄럽지 딱 이렇게 딱 않게. 잡히는 느낌도 딱 있고. 네네. 이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해 왔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쇼핑몰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판로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떡볶이,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자연히 우리 젓가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I mean, that's like extra.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해외에도 지금 네. 몇 개국에 수출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금액은 조금 작지만 네. 이제 나라 수로는 한 5개국 정도 와, 5개국.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예. 맨 처음에 수출한 나라가 미국.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예. 제일 지금 처음 네. 하셨다는데 사실 미국 문화에 안 맞잖아요. 미국이- 걔네는 나이프랑 포크 네,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한식이 유행이 되면서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 회사에 수출한대요.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수출하기 위해서 젓가락보다도 포크, 나이프, 스푼을 먼저 네. 같이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젓가락도 수출하고 네. 이제 뭐 식기를 뭐 커트러리를 수출한다면 그 나라 음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문화를 이해하고 네.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공부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위해 그 나라의 문화까지 공부한다는 이병식 대표. 해외 수출 판로를 다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8월 메종 오브제 파리 전시회에 참가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람회를 찾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젓가락 제품을 알리고 현지 바이어를 만날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저희 코스틱이 살아남는 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못 만드는 제품, 품질의 제품. 이제 중국과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코스틱 제품이 판매되는 건 우리나라 식문화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식문화에 맞는 젓가락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속 젓가락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게 세계화고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계화거든요. 디자인은 획기적이었지만 팔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기존에 없던 모양의 젓가락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제조 틀부터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숟가락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젓가락은 이쪽에 놨을 때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가운데가 뜨면 안 되고 딱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세팅이 맞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숱한 위기도 이겨내온 이병식 대표. 현재까지 60여 개의 특허증과 디자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저기 가격이 싸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이제 품질 경영,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면 그 경쟁력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 부분의 개선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타 제품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죠.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는 품목이다 보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 전 제품의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제품의 완성도는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뭔지 파악해가지고 금융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회사의 매출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현재 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도 전체 매출의 30%에 이릅니다. 이거 나갈 때마다 되게 뿌듯해요. 초도 나갈 때가. 저기 기존 제품은 그 짜릿한 맛이 없는데 초도 나갈 때는 굉장히 커트러리를 세계에 수출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 매출의 한 40%에서 50% 이상을 해외 수출로 잡고 있는 목표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자그마한 대장간. 5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가게인데요. 이 공간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성록이 대표의 홈이 역시 세계인이 인정한 K제품 중 하나입니다. 요즘 공장들이 기계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대부분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세기 이상 쇠를 두드리며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온 성록이 대표. 호미는 그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울 때 두꺼워야 좀 호미가 힘을 쓰지. 얇으면 약하면 약해서 못 쓰자. 여기가 이게 두꺼워야 되고 이쪽이 좀 이렇게 얇고 그게 이제 호미 때리는 사람 그게 기술이고 그 과정이죠. 얇을 때 얇아야 또 흙을 그러니까 잘 매기 좋고 두꺼울 때 두꺼워야 또 든든해가지고 쓰기 좋고. 이렇게 얇으면 또 얇아야 풀 같은 거 딱 긁을 때 흙이 땅 잘 파지고 얇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양쪽 날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매질의 강도와 횟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호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호미를 만들 수 없다는데요. 값싼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수제 호미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는 훨씬 정교하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작업을 많이 해야 옛날 방식을 그대로 했다 옛날 방식 물건이 그대로 나올 수 있지.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섬세하게 만든다는 거 그런 자부심을 만들고 있지. 너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일러주기로 이렇게 일러줘야 되지. 단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겠다는 철칙을 반세기 넘게 고수하고 있는 성록이 그 대표. 정도 다뤄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늘 잊지 않고 하는 당부인데요. 막 천천히 하루에 한 개라도 10개라도 하는 데라면 너무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지 말이. 만드는 개수보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고 더 애쓰는 이유. 그것은 곧 소비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그래, 얇은데 물 탁탁. 성록이 대표의 호미는 해외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구부리는 게 나오면 안 돼. 손 다치 못 써. 이제 쥐어야 되는데 만약 이 가위 나오면 못 써. 작년에는 약 2만 개가 해외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판매 수익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가 직수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중간 상인이 갔다가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도 한 8개국으로 가요.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내 수입하고 수출이 거의 반반 정도 되지. 좀 많이 나고. 입소문을 타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한 성록이 대표의 호미. 써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텃밭 가꾸기에 꽃삽보다 훨씬 훌륭한 도구라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gardening tool. Nice little tool. It works really well. I'm really happy with this thing.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 지가 아이고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 우리나라도 인터넷 판매가 좀 활성화되니까 내가 또 그 시작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니까 또 따라간다. 그래서 대장간으로서는 모든 게 계속 남보다 빨리 계속 손을 대왔지. 호미도 남들보다 앞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덕분에 자신의 호미를 세계에 알릴 기회도 얻을 수 있었죠. 한 번은 수출할 수 있지만 품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꾸준할 수 없다는 것이 성록이 대표의 지론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잘 쓰세요. 예. 그런 소비자가 내 물건을 접했을 때 손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낮은 노력도 해왔고 그렇게 브랜드를 계속 80년대, 90년대 살려왔기 때문에 영주대장간 제품은 조금 단가가 세도 좋고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에요.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명실상부 세계인이 인정하는 제품이 된 성록이 대표의 호미. 긴 시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기에 얻은 값진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우린 이제 새로운 한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소문자 K는 한국 상품을 표시하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수많은 K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더욱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 소상공인들의 활약인데요. 골목을 뛰어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고 있는 한국 소상공인들.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먹어본 사람들이 SNS로 소문을 내면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 된 김치 시즈닝. seasoning on all of these foods.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에서 먼저 대박이 났는데요. 안태양 대표가 바로 그 제품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공유 오피스 건물. 이곳에 안태양 대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출시 이후 2년째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등한 판매량을 기록 중인 김치 시즈닝. 안태양 대표는 고객들의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가장 솔직한 피드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2008년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2010년에 이제 떡볶이 사업을 할 때부터 이제 해외에 혼자 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매일 먹고 싶기는 한데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추장 같은 한국적 소스들은 단독 사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 좀 자유롭게 어디서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소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7년, 18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전과 달리 김치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고 해외에 나갔을 때만 해도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2017년, 18년 미국에 가면서 그 한국을 잘 모르시거나 케이팝을 모르시는 분들도 김치를 집에서 담가 먹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물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다양한 부스트가 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고민이나 유산균에 대한 자연스러운 섭취에 대한 부분을 특히 더 고려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치가 가지고 있는 되게 무한한 가능성을 봤고, 저희는 아직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새로운 단어를 신조합하면 이제 제품을 소개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마케팅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한국 거고 맵고 건강하다는 단어가 총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김치였던 거죠. 감칠맛 나는 매운맛의 김치를 가루로 뿌려 먹는다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기발했지만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맛을 내는 것까지 해서 이 원료를 결정하는 데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연구 개발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한국적 맛을 내는 가루 형태의 양념도 없었고 저희가 봤을 때 비슷하다고 하는 거 혹은 잘 나가는 제품들,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다 사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지면서 맛이 풍부해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려 150차례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김치 시즈닝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 시즈닝을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 분들은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편의점만 가도 이렇게 쉽게 24시간 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김치를 가루로 먹겠냐 이러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타겟을 해외로 잡고 대기업도 혹은 큰 기업도 쉽게 할 수 없는 뭔가의 저희만의 특장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는 국내에서 런칭보다는 물론 해외에 아마존도 있고 라자다, 쇼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건 미국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 아무리 작은 카테고리라고 해도 거기서 1등을 한다면 다른 어떤 유사 상품이 나와도 쉽게 저희를 카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출시 7개월 만에 칠리 파우더 부분 1위에 오르며 인기 제품으로 급부상했는데요.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인의 취향을 제대로 꿰뚫은 거죠. 사용자들이 다양한 활용 방법을 SNS에 공유하면서 자연히 간접 홍보가 됐고 김치 시즈닝에 대한 인지도는 더 넓어졌습니다.
시중에 내놓은 첫 제품부터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안태양 대표. 김치 시즈닝에만 머물러서는 회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제품이 아닌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저희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브랜드는 고객님들이 계속 봐주시고 만져주시고 경험해 주셔야만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뭐 우동이나 라면이나 과자 같은 류를 만드는 것도 계속해서 저희 브랜드를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인 거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1,171억 달러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통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은 전년에 비해 무려 4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적응력이 이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인 이른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는 이제 점차 온라인 쇼핑을 이제 늘려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많은 기업들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경험을 이제 증대시키고 판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이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이용한 소비 시장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이 된 디지털 전환. 시작조차 막막할 땐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맞춤형 컨설팅부터 실시간 방송 송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겐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지원한 동기는 저희가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구청에서 진행해 주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국계 대표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에는 뭐 한 번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은지를 한 번 더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 검색했을 때 뭐 여러 번 보이고 하면 그때 돼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은 110회 정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을까요? 방송 종료 후 주신 의견 중에 코로나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강소라를 통해 업체 홍보뿐만 아니라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에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1,223회를 이제 운영해서 소상공인 2,372개사 제품의 홍보 판매를 이제 지원했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 총 151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제품을 무한 노출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높아서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수치가 쭉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라는 비대면 환경에 맞닥뜨리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어쨌든 그 비용 대비 효율이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큰 이제 장점이 되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신 분들, 뭐 저도 어떤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는데 물론 이게 이제 초창기 시장이긴 하지만 판매를 하고 그런 뭐 판매량이나 뭐 이런 매출 증가나 혹은 뭐 관심 고객이라든지 이런 증가가 꽤나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평균을 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시장 성장성 크고 소상공인에게 좀 친화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골목의 작은 음식점으로 시작해 해외 수출까지 한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기반을 다지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만들어준 음식은 바로 이 주꾸미 볶음. 그런데 식당에서 팔던 음식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쭈꾸미 어느 정도 해동을 했죠? 오늘 여기 2박스 해동된 거 여기 가게에 나오자마자 네네. 오늘 쓸 음식 재료를 체크하는 네네. 김세현 대표. 상표 좀 한번. 이 식당의 핵심 재료인 주꾸미 상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요즘에 어떤 메뉴가 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삼겹 주꾸미가 음. 많이 나와요. 그 맵기는? 맵기는 이제 기본 맵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한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 맛을 잊지 못해 여전히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습니다. 7시간 저온 숙성으로 쫄깃함을 살린 주꾸미와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주꾸미 볶음 사업은 8년 전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성수동에서 그 열혈 쭈꾸미라는 가게를 했을 때인데요. 그때 엄마랑 아빠랑 그 같이 찾아왔었던 그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봤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자기 동네에도 같이 한번 뭐 이런 맛을 좀 볼 수 있는 뭐 가게를 하나 내달라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가게를 그쪽에다 낼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저 아이의 그 바람을 이루어 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밀키트 이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주꾸미 볶음을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밀키트로 만들면서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한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쾌거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하루에 20인분 넘는 그 쭈꾸미를 이제 먹어보려고도 해보고 그 소스에 대해서 먹다 보니 장탈도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품목제조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31가지의 그 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다 비율들이 틀립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주꾸미 볶음으로 소상공인도 수출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세현 대표. 요즘 새로운 수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든 만능 소스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시장에 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푸드다. 너희들 음식은 너희가 만들어 먹어. 우린 K푸드 중에 열혈 셰프. 거기에서 열혈 쭈꾸미야. 팔당 오징어야. 뭐 셰프 해물탕이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야. 그렇게 따라 먹게끔. 이게 우리의 문화다.
라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앉으시죠. 예. 김세현 대표는 해외 수출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출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 수요도 좀 요즘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주꾸미 볶음을 밀키트로 만들고 이왕이면 수출까지 해보자 마음은 크게 먹었지만 시작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으니 해외 바이어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죠.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팔아야 되는 것조차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사실 소상공인 기업으로서는 직접 가서 이렇게 찾아보신다든지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바이어를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코트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수출 지원 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첫 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고객사 입장에서 이제 좀 유리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수출 관련된 업무를 다 이제 물어보면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관련 기관에서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한 결과 546개 업체 중 50% 정도가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소상공인 수출 지원 센터에 참가했던 기업분들 중에서는 이제 192개사가 전혀 수출 경험이 없으시다가 수출에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잘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코트라뿐만 아니라 여러 수출 유관 기관들의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넓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또 이제 그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옷집에 불과하던 한 가게도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는데요. 이 가게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옷은 이른바 생활 한복. 색감부터 한국적인 멋이 물씬 풍기는데요. 어떻게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예, 반갑습니다. 고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되게. 근데 들어와서 딱 첫인상이 저는 생활 한복이라 그래서 그 개량 한복 뭐 이런 거 떠올리고 또 뭐 한복 떠올리고 했는데 지금 딱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첫눈으로 딱 봤을 때는 한복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느낌. 네, 맞습니다. 정보미 대표의 생활 한복은 전통적인 소재와 문양을 활용하긴 했지만 디자인이 편해 평소에도 쉽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니 제가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딱 봐도 느낌이 너무 편해 보이고 근데 또 그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약간 도인 같은 그런 느낌 없고 야, 그런 의도로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조금 디자인 한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패턴을 좀 담아가지고 만든 한복들이긴 해요. 아무 때나 늘 입을 수 있는 이렇게 한 벌로 저 사진에 있는 이 색감이 너무 좋다. 자켓으로 입으셔도 야, 일단 뭐 촉감이 안에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여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채워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야. 지금 입으신 바지 네. 어떻게 사이즈 딱 맞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게 세상 편해요. 편하세요? 네. 아니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아니 일단 이 느낌 자체가 예. 제가 이런 우리 한복은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네. 뭔가 약간 이러고 싶은 느낌이죠? 와 귀여워. 네. 사진 너무 잘 나오고 애들이 예. 너무 좋아해요. 이거 자기. 근데 굳이 한복을 또 아니고요. 원래 저는 한복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복을 취미로 배웠다가 네. 이제 한복의 그 전통 한복이 불편하다는 걸 좀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현대에 맞는 그냥 기성에 맞는 소재를 좀 이용해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시작이 돼가지고 4년 전 캐주얼 한복 브랜드로 런칭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도 미리 등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꼭 알고 꼭 챙기고 미리 해놔야 되는 그런 거를 다 해놓으셨네요. 네. 제가 아까부터 요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아, 네. 요게 혹시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에 관련된 뭔가 이거 아, 네. 한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해외와 관련된 거지 않겠느냐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씩. 네, 우선 지금 목에 걸고 네, 계신 거는 요거는. 저희가 K콘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LA에서 해년마다 하는 행사긴 해요. LA에. 네, 근데 네네네. 이제 거기서 저희 한국의 아이돌을 위해서 보러 오신 네네. 네, 그런 아이돌 팬들을 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한복을 저희 제품들을 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네. 뭔가 바이어들하고 미팅도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뉴욕에 저번 주인가요, 심지어? 네. 뉴욕에서. 네, 미니콘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거기도 똑같은 아이돌 분들을 네. 이제 메인으로 이제 모시고 저희 팬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관람도 하면서 네. 저희 한국 제품들을 네. 이렇게 또 구입도 하고 네. 네, 시음도 입어보고? 입어보기도 네. 하고 뭐 경험을 볼 수 있는 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 소미경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네. 지난 9월 미국 LA에서 열린 K콘. K-팝 그룹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사흘간 9만 명의 관객이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음식과 상품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보미 대표도 이곳에서 자신의 한복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야, 그러면 네. 해외에 네. 팔리고 있습니까? 네, 저희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네. 해외 수출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수출은 아마 2021년 21년 작년에 처음으로. 6월 달 그 첫 제품이 딱 해외로 날아갈 때 어느 나라였습니까? 덴마크였어요. 덴마크로 날아가는 그 상품을 보낼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네. 월드컵 2002년에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마지막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었나요? 너무 제가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나? 어. 제가 제 옷이 해외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었을까라는 네. 생각에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조금 더 자신감을 좀 네.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이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됐는데요. 소상공인 수출 지원 기관의 도움으로 외국인 모델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어 SNS에 올리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관심은 매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출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 수출을 하기까지 관련 기관의 도움도 컸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옷이 아니어도 음식이든 아니면 본인 상품으로 네. 나도 내 상품에 맞는 박람회, 해외 박람회 이런 데 가보고 싶다. 이러면 처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으셨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대표님한테 박람회 오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럼 진짜 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는데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나면 나 집에 가서 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어요. 예. 뭔가요? 우리 그 나라에서 그 1년이잖아요. 네.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한 번씩 훑어보셨다가 네. 체크를 하셔서 언제까지 기한 제출해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놓으시고 네.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역 사이트도 있긴 네, 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보면은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기업마당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네. 하는 그런 지원 사업과 이런 해외 전시회, 네. 예,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다음 달에 무슨 다음 주에 박람회가 있다고 이번 주에 내가 갈래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6개월 전, 1년 전 진짜 1년 사업을 미리 쫙 본 다음에 네. 그거에 예산도- 맞춰서 준비를 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이게 가서 제 경비 말고는 이제 부대 비용들은 다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들어요 이러려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부대 비용도 다 지원해주고 다 해주고요. 운송비도 지원해주고. 운송비도 지원해주고 여러분 이 한국이 이제 좁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품을 원하는 세계 시장이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네.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해요. 정말로. 정말 많은 지원이 많아요. 한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보미 대표가 정기적으로 찾은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 나온 원단을 보러 나온 건데요. 한복을 모티브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기성복과는 달리 원단을 먼저 선택하고 디자인을 뽑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원단 있나 싶을 때는 가끔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와치 가져가서 또 만져보고 또 디자인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죠. 일상에 한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애기 가게는 우리도 애기 가니까 괜찮은 난 이면이 좋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정보미 대표. 그만큼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도 큽니다. 정말 내 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옷을 입어보신 분들이 너무 이쁘다, 편안하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때 정말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선호해주면 그것도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게 고마운데 세계적으로 내 기술과 내 제품 인정받는다는 거 뿌듯하지. 해외 수출과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할 거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저희 서울 시서즈 브랜드를 알리는데 조금 더 힘쓸 생각입니다. K푸드가 세계화된 것처럼 K커트러리가 세계화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세계 무대로 비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그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